자,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다음 주 또 우리가 보기 전에 오늘 도덕 1시간 해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진도가 좀 빠르니까 역시 지난 배웠던 도덕 공부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책은 12쪽 처음부터 89쪽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학교에 올 때 도덕 책을 꼭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보여주기 바랍니다. 도덕 책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 때 여러분이 도덕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첫 화면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성남서중학교 정면 풍경. 자, 그리고 제일 첫째 단원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왜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겠죠. 이 만화, 이 이솝 이야기.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디오게네스.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을 찾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녀야 될 만큼 사람다운 사람이 흔치 않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그건 그렇고 디오게네스가 찾고 있는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13쪽에 여러분이 그 밑에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줄이라도 써보기 바랍니다. 자, 동물은 본능이 있죠. 식욕, 수면욕, 수면욕은 잠자는 욕구, 그 다음에 성욕. 이 두 가지, 세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나를 유지하는 본능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유지하는 본능. 이 두 가지를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포함해서.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글쎄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아마? 왜냐하면 여기 1, 2, 3, 4 도구적 존재, 사회적 존재, 문화, 종교, 유희, 도덕적 존재. 여기 중에는 다른 동물, 식물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되는 것도 있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동물도 어느 정도 사용하죠. 까마귀도 그렇고, 침팬지도 그렇고. 또 사회적 존재, 군집 생활을 그 곤충들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문화, 종교, 유희는 동물도 좀 하죠. 노는 거. 어릴 때는 참 많이 놉니다. 강아지, 고양이, 늑대, 모든 동물들이. 근데 인간처럼 그렇게 창조적인 폭넓은 다양한 그런 유희를 하진 않는 거죠. 유희, 논다. 그 다음에 도덕적 존재. 동물들한테는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저는 우리 집에 키우는 처음엔 강아지를 키웠다가 지금은 이제 고양인데, 그 키우던 강아지가 10년 이상 같이 살다가 죽었을 때 또 강아지를 키우기가 참 슬펐습니다. 옛날 강아지, 옛날 개가 생각나서. 그래서 우리 집 아이가 이제 저랑 같이 약속을 나중에 고양이도 키우게 해주마 했던 약속을 지키느라고 이제 남이 주는 고양이를 얻어다가 키우고, 또 지하 주차장에서 어미가 키워주십사 이렇게 내미는 고양이를 한 마리를 또 키우고. 그런데 이 고양이들한테 저는 도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그릇을 엎건 화분을 엎건 종이를 찢건 어떤 짓을 해도, 똥을 어디다 싸놓건 저는 크게 나무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들한테는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렇게 그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개나 고양이는 크게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야옹거리고 멍멍 거 짖고, 배부르면은 편안하게 이따 자고 놀고, 크게 욕심이 없는 존재죠.
자, 아무튼 어쨌든 동물하고는 또 똑같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더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자, 이 설명 하다 보면 또 1시간 갈 텐데 넘어갑시다. 또 여기 이솝 얘기도 나오죠. 목욕탕에. 여러분 이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인 반도 있겠네요. 야, 저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좀 보고 와라 하는 얘기 알죠, 여러분? 그 똘똘한 이솝이 사람은 많지만 사람들이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 돌멩이를 치우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해서 한 사람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주인이 목욕하러 갔더니 10,000원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솝한테, 야 이놈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이것도 16쪽에 한 줄 쓰기 해보기 바랍니다. 이솝은 왜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을까? 자, 양심. 이 양자가 좋을 양자, 착할 양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심, 좋은 마음씨, 도덕적인 마음씨. 인간의 이성 중에 특히 도덕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 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양심이 있다는 거죠. 다만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을 잘 활용하는, 쓰는 사람도 있고, 저 양심이 없어지다시피 해서 잘 발휘를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요즘 뉴스 보면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이렇게 못생겼어도, 백범 선생처럼 못생겼어도 그 충실한 조국과 민족에 대한 그 희생, 사랑,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게 사람이죠. 나만 생각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백범은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우리나라 독립이다. 두 번째 소원을 말해봐라 해도 나의 조국의 독립이요. 아, 이 사람아, 세 번째 소원을 말해보시게 이렇게 물어도 역시 완전한 우리 조국의 독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백범 선생. 또 헬렌 켈러, 여기 저 그레이엄 벨 전화기 발명한 헬렌 켈러처럼 눈이 안 보여도 가장 사람다운 사람, 장애를 극복하고 여생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던 헬렌 켈러. 또 이 미녀와 어울리는 이 무섭기도 한 야수, 그러나 감동을 주는 저 야수의 마음씨. 자, 우리의 감동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 아닌 더불어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 도덕적 추론이란 말이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 미루어서 따진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이건 도덕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을 하고 사는데 다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 또 이 도덕 판단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멍청한 사람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도덕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죠. 법칙을 잘 알아야 그 법칙에 맞는 행동을 또 찾아내서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실적인 근거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판단하기에 앞서서.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대전제죠. 노인들이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기꺼이 도와드린다 하는 것은 이 대전제에 맞는 어떤 사실적인 얘기고, 결론적으로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사실 판단이 엉터리일 때 우리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칭찬도 할 수 있고,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치매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사실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쯤 그 장미꽃이 만발했던 교정을 볼 수 있네요. 5월이겠죠? 자, 지금은 여기 전지를 해서 이 장미꽃도 졌지만 이 가지들을 다 잘랐습니다. 내년에 또 좋은 꽃을 보기 위해서. 자, 도덕적 성찰, 도덕적으로 잘 살피는 거, 내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 증자님 말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일일 삼성 오신, 나는 하루에 3가지 반성한다, 3번 반성한다, 2가지 다 해석이 됩니다. 남을 위해 성실했는가, 친구와 신의를 지켰는가, 열심히 배우고 잘 익혔는가. 자, 평생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교양 지식입니다. 그냥 폼으로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오늘 누구한테, 친구한테, 이웃한테,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내가 참되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인간은 늘 배우는 존재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잘 배우고 잘 익혔는가, 이런 생각을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산다면야 유교에서 말하는 그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나는 누구인가? 자아가 뭐냐? 참나, 진짜 나라고 했죠. 가짜 내가 아니라. 그 자아에 대한, 자아는 셀프, 나 자신입니다. 진정한 나. 이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이게 우리의 일생의 그 과제입니다. 우리 동굴 탐험도 하고 저 멀리 우주로도 나가서 관찰 탐험, 실험 이렇게 하지만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 원효 대사도 멀리 중국까지 가서 진정한 나를 찾을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공부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멀리 나가지 않고 공부했다는. 자, 내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게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걸 찾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실현시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 되겠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아이디라고 그랬죠. 국가, 자, 성, 학급, 가문, 이런 모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다르죠. 여러분은 1반, 2반, 3반, 5, 6반, 4반 이렇게 해서 각 반의 정체성이 조금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많이 우리가 서로 안 만나고 수업했기 때문에 학급 정체성은 좀 약하겠죠, 옛날보다. 또 학교 정체성도 옛날처럼 많지 않고, 맨날 학교를 오가고 학급 친구들끼리 부딪히고 친해지고, 또 옆반하고 운동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 반, 내 반 이렇게 정체성이 생기는데, 참 정체성이 중요하죠. 국가 정체성이 없으면은 나라 망합니다.
총뿌리를 어디다 댈지 모르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국가 정체성이 뚜렷이 바르게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은 외국에 나가보면은 바로 생긴다고도 하는데, 내가 미국에 갔을 때 가만히 방에 누워가지고 한가하게 시간이 있어갖고 가져간 하모니카를 가지고 애국가를 한번 다른 노래 부르다가 애국가를 한번 부르게 됐어요. 하모니카로 1절을 다 못 불렀습니다.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한 달도 채 못 돼서 애국가를 하모니카로 부르려니까 울컥해갖고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자, 성정체성. 남성은 또 여성을 만났을 때 남성의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도 하고, 여성은 또 남성과 만났을 때 저게 남자고 내가 여성이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기다움, 그걸 또 찾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고행을 하고 멀리 여행도 가고 또 명상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자, 정체성이라는 단어 꼭 알고 2학기가 되고 2학년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도덕적 인물이 뭐냐, 내가 존경하는 분이 누가 있느냐. 본받는, 인간은 카피하는 존재다, 복사하는 존재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꼭 있어야지만 그게 성공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까이에만 찾을 게 아니고 과거 또는 멀리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나하고 딱 이렇게 뭐가 맞는 그런 분을 찾아서 본받으려면 그런 사람 비슷하게 되는 거죠. 새 새끼도 어미들, 그 성조라고 하죠. 어미 된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따라서 운다고 합니다. 어미가 없이 자라난 새 새끼는 자기 종족의 울음소리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꽥꽥거리는 하겠지만, 뻐꾸기 소리, 또는 꾀꼬리, 거위,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어미 우는 소리를 안 들으면. 인간은 더할 나위 없이, 어른들 또는 훌륭한 분들의 삶을 본받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납니까? 고양이가 마구간에서 자라가지고 말처럼 걷는. 다시 봐도 참 귀엽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자, 그리고 이 강아지는 토끼하고 자라가지고 토끼처럼 저기 뛰어다니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옆에 훌륭한 분이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인물들을 직접 봐야죠. 간접적으로도 많이 보고. 그저 디립다 국어, 영어, 수학,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죠. 옆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저 먹고 놀고 자고 이렇게만 해갖고서는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선생님이 강조했었는데 기초지식 쌓는 게 중요하다. 중학교 교과서 1, 2, 3학년 동안에 있는 그 교과서 내용만 충실히 배워도 교양인이 됩니다.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좋은 습관, 이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기에 다 중요한 기본 체격. 선생님도 중학교 때 어깨가 좀 좁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갖고 역도부 선배들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야, 역기 들어봐. 해갖고 들었더니 내일 또 나와 임마. 이래갖고 그냥 나가갖고 3년간 역도부에서 역기 들고 아령하고 뭐 단련을 했더니 어깨가 좀 넓어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그것도 뭐 제대로 된 공부면 좋은데 학교, 학원, 학교를 2개씩 다니냐고. 왜? 거참,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양만도 넘칩니다. 그거를 소화를 하면 되는데, 소화 못하면 학교 선생님들을 그냥 치맛자락 바지자락 잡고 늘어져서 가르쳐 달라고 해야죠. 선생님들은 피곤해도 질문하는 학생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또 편하게 건강도 해치지 않고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꼭 필요할 때는 학원 뭐 이런 데 가서 기초를 더 다질 수도 있겠죠. 영어 문법을 방학 동안에 뛴다든가, 수학 기초를 뭐 석 달간, 넉 달간 다닌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주구장창 습관처럼 덤으로 뭐 물건 사면 따라오는 것처럼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생각 없이 다니는 그런 공부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학교 공부가 소홀하게 되고, 학교 대낮 그 낮 동안에 계속 학교에 있는데 그때 공부를 제대로 해야죠. 그때 놀고 그러면 안 되고, 도덕성을 함양하는 게 중학생 때 제일 중요합니다. 3살 버릇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자아 발견.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중에 어떤 게 더 위구, 아래구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이 5가지를 학생들한테 해주려고 무진 노력을 하는데, 참 부족한 점도 있고,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다 훌륭하시고 그런데 나는 참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야, 이거를 중학교 때 하면은 여러분이 저 훌륭한 사람 되고 행복하고 부자 될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저기 어딘가 했겠지만, 이제 1학년 학생들도 이제 알겠죠? 우리 학교 넓은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바라보면은 아주 전망이 좋죠. 이 학교가 높게 있기 때문에. 가치가 뭐냐, 이 얘기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많이 했었죠. 우리 학교 교훈이 성실 정직인데, 이거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삶의 목적.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까이누는 거 대충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걸까요? 자, 이건 그 코로나19 덕에, 19 덕에 맑아진 하늘 어느 날 찍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학교 오르막 올라가면 원반 던지는 사나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뭘까요? 이 원반 던지는 이 사나이의 그 목표는 또 뭘까요?
여러분, 꿈을 이루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고 그러는데, 어떤 학생들한테 저는 그렇습니다. 얘야, 뭐 어떤 꿈을 이룰 건데? 그러면은 안 가르쳐줘요, 이런 학생도 있고, 머뭇거리는 학생도 있고, 뭐 저는 체육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고. 자, 꿈, 이게 삶의 목표, 더 큰 목표. 어쨌든 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이 교표는 이 뒤가 이게 남한산이죠, 남한산. 그 밑에 있는 요 톱니바퀴는 나도 처음 해봤을 때 이게 뭐 공업계 중학교인가 오해를 하게도 되는데, 이게 이제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 이건 남한산, 이건 산성. 가운데 있는 건 종이죠. 학교 종이 땡땡땡. 자, 스프링복이 서로 앞다투어 뛰다가 골짜기에 빠져서 죽기도 한다는데, 이 맹목적, 목적에 눈이 먼다. 이 말은 목적이 없다. 목적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내달린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맹목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사교육도 우리 또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적은 이거야 됩니다. 이거. 기초지식, 좋은 습관, 기본 체력, 체격,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거, 자아 발견,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오는 거죠. 자, 북두칠성, 이 북극성을 찾고 우리가 방향을 가늠해서 가듯이 우리 목적을 제대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뛰어가 봤자 얻을 게 없습니다. 자, 도덕 공부의 의미와 목적,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건데, 이 쿵푸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공부라는 뜻하고 같은 건데, 공부는 단지 책 공부만이 아니고 이렇게 수도하는 것도 공부고, 뭐 각종 공부하는 게 다 이게 다 공부입니다. 농사 짓는 거 공부하는 것도 공부고, 포크레인 운전 배우는 것도 공부고, 바둑 배우는 것도 공부고, 악기 배우는 것도 공부고. 이 말이 좀 틀렸다고 그랬죠. 악기 배우는 아이 공부도 잘한다. 이 말은 틀렸다기보다는, 이 말을 풀이하면 악기 공부를 하면은 교과서 공부도 잘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야, 이 글이 참 좋은데,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잘 다루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룬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다음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특강을 또 기회 있을 때 1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남은 시간이 있으면은 교과서 그 89쪽까지 좀 정리해서 학교에 가져오기 바랍니다.